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햄버거와 피자만 팔던 평범한 미국 고등학교 매점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학생이 빨간 컵라면을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매점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사려고 다투기 시작했고, 매점 직원은 당황해서 긴급 주문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소동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계 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에게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면서도 한국 문화를 부끄러워했고 매운 음식은 전혀 못 먹었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답은 바로 한 백인 소녀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한국인 DNA는 매운맛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라면 하나가 어떻게 학교 전체를 뒤바꿔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지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이슨 김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지훈이지만 아무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세 한국계 미국인 2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한국인 정체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의 부끄러워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별로 멋있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김치 먹을 때 나는 냄새, 엄마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울먹이는 모습, 그리고 뭔가 시끄럽고 자극적인 것들만 가득한 K-팝. 솔직히 다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미국에 왔으니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가 신조였고, 엄마도 너는 미국 아이니까 미국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며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강조하셨거든요. 집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서 나오긴 했지만 학교에서는 절대 한국어를 쓰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다른 애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서요. 그런 제가 인스턴트라면 같은 정크푸드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우리 엄마는 건강관리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인스턴트는 몸에 안 좋다. 나트륨이 너무 많다. 화학조미료 덩어리다. 이런 말씀을 달고 사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기농 야채, 현미밥, 구운 닭가슴살 같은 건강식만 먹고 자랐어요. 매운맛은 더더욱 싫어했어요. 한국인이면서도 매운 걸 전혀 못 먹었거든요. 김치도 물에 여러 번 헹궈서 겨우 먹었고 고추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혀가 얼얼해서 못 먹었어요. 가끔 한국 친척들이 오시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매운 걸 못 먹냐며 신기해 하셨지만 저는 미국에서 자라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매운 거 못 먹는 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좋은 거 아냐? 라고 생각했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에는 항상 샐러드나 터키 샌드위치 같은 걸 사 먹었고 친구들이 피자나 햄버거를 먹을 때도 난 건강식만 먹으라며 어른스러운 척했어요. 사실은 그런 제가 좀 자랑스럽기도 했거든요. 다른 애들과는 다른, 좀 더 세련된 취향을 가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올해 2학기가 시작되면서였어요. 새로 전학 온 에밀리 존슨 때문이었죠. 에밀리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백인 소녀였어요. 미네소타에서 이사 왔다고 했는데 첫날부터 뭔가 특이했어요. 다른 애들이 최신 팝송이나 틱톡 얘기를 할 때 에밀리는 한국 드라마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사랑의 불시착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요즘 K-드라마가 미국에서도 인기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밀리의 관심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 에밀리가 작은 공책을 꺼내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걸 봤어요.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는데 한글이었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에밀리, 그거 뭐야? 아,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한국 드라마 보면서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거든. 너 한국 사람이지? 이거 제대로 쓴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부끄러웠어요. 한국인인 제가 한국어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대충 들어서 아는 것과 제대로 쓰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맞게 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정말.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잘 모르겠다는 거야? 나한테 한국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에밀리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니.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어요. 나도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 그리고 솔직히 한국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에밀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한국 문화 정말 멋있는데. K-팝도 그렇고 한국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특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빨간 국수 같은 거. 뭔지 알아? 라면 말하는 거야? 그건 그냥 인스턴트 정크푸드야. 몸에 안 좋아. 정크푸드라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다들 정말 맛있게 먹던데. 너는 먹어본 적 있어? 순간 당황했어요. 한국인인데 한국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거든요. 어렸을 때 조금. 하지만 너무 매워서 별로였어. 에밀리는 신기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 사람이 매운 걸 못 먹는다고. 정말? 그럼 김치도 못 먹어? 김치는 물에 헹궈서 먹어. 에밀리는 잠깐 웃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인인데 한국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니. 이게 정상인가?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도 에밀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제대로 못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제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한국 문화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에밀리가 이상한 건가?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집에 라면 있어요? 라면? 왜 갑자기? 너 인스턴트 음식 안 먹는다며?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냉동고에 옛날에 사둔 신라면이 하나 있을 거야. 하지만 너무 매울 텐데. 정말 먹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인인 제가 한국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먹을 리는 없잖아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게 저의 뜻밖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주무신 후에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냉동고를 뒤져서 찾은 신라면 한 봉지. 포장지만 봐도 빨간색이 강렬했어요. 매운맛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글자를 보니 벌써 겁이 났어요. 그래도 한국인인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대충 알고 있었어요. 물을 끓이고 면과 스프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스프를 전부 넣어야 하나? 반만 넣어야 하나? 결국 겁이 나서 절반만 넣었어요. 첫 한 입을 조심스럽게 먹었을 때. 으악!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웠어요. 혀가 얼얼하고 목구멍이 화끈거렸어요. 급하게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죠. 역시 안 되겠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매운 걸 못 먹는 특이한 케이스인가 봐. 그런데 이상했어요. 매워서 고생하면서도 계속 먹고 싶은 충동이 들었거든요.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한 젓가락 먹고 또 우유를 마시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반 그릇을 비웠어요. 이게 뭐지? 분명히 매웠는데 뭔가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점점 덜 매워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몇 젓가락은 우유 없이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서 에밀리를 만났을 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신라면 먹어봤어. 정말? 어땠어? 맛있었어? 처음엔 정말 매웠는데 먹다 보니 할만했어. 근데 너무 자극적이긴 해. 역시 몸에는 안 좋은 것 같아. 에밀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어. 너희 부모님이 사주실까? 글쎄. 우리 엄마는 인스턴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라면이라고. 학교 매점에서 팔고 있어. 새로 들어온 거라고 하던데. 정말? 학교 매점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교 매점은 항상 샐러드, 샌드위치, 과일 같은 건강한 음식만 팔았거든요. 언제부터 라면을 팔기 시작한 거죠? 점심시간에 에밀리와 함께 매점에 가봤어요.
정말로 한쪽 구석에 작은 라면 코너가 생겨 있었어요. 신라면, 너구리, 진라면. 몇 종류 안 되지만 분명히 한국 라면들이었어요. 매점 아저씨인 톰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라면을 파시게 된 거예요? 아, 최근에 몇몇 학생들이 계속 문의해서 시범적으로 들여놓은 거야. 아직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너희도 관심 있어?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네. 하나 사고 싶어요. 어떤 게 가장 유명한 거예요? 신라면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꽤 맵다고 하니까 조심해. 에밀리는 신라면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저도 어쩐지 모르게 하나 더 집었어요. 어제 먹어봤는데 또 먹고 싶어진 거예요. 전자레인지로 끓인 라면을 가지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첫 한 입을 먹더니 으악, 매워. 급하게 우유를 찾았지만 매점에는 없었고 물만 벌컥벌컥 마셨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이었죠. 에밀리,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니야. 맛있어. 정말 맛있는데 너무 매워.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어제 경험이 있어서인지 첫 입부터 그렇게 매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물이 진하고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이슨,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먹어?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야? 글쎄, 어제 먹어봤을 때보다 덜 매운 것 같은데 정말 신기했어요. 분명히 어제는 그렇게 매워서 고생했는데 오늘은 훨씬 괜찮았거든요. 에밀리가 물을 마시며 한 젓가락씩 조심스럽게 먹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반그릇을 비웠어요. 와, 제이슨, 너 정말 대단하다. 역시 한국인은 다르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인이라서 매운 걸 잘 먹는다는 게 처음으로 장점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건강한 음식일까?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라면을 먹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에밀리와 함께 매운맛에 도전하는 기분이었는데 점점 제가 더 적극적이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밀리는 여전히 한 그릇 먹는데 30분이 걸렸지만 저는 10분이면 완주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스프를 전량 넣어도 괜찮아졌다는 거였어요. 제이슨, 너 정말 변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했잖아. 나도 신기해. 근데 정말로 덜 매워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적응한 건가? 에밀리는 한글 공책을 꺼내서 라면이라고 써보며 물어봤어요. 이거 맞게 쓴 거야? 그리고 라면 말고 다른 한국 음식도 매운 거야? 라면은 맞게 쓴 것 같고 다른 음식들도 대부분 매워. 김치, 떡볶이, 불고기. 불고기도 매워. 드라마에서는 안 매워 보이던데. 아, 불고기는 안 매우지. 달콤한 맛이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에 별 관심 없다고 했던 제가요. 그날 저녁, 집에서 엄마가 만든 불고기를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맛. 라면, 국물이랑 뭔가 비슷한 감칠맛이 있네. 지금까지는 그냥 엄마가 만든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국 음식이라는 정체성이 느껴졌어요. 엄마, 불고기는 언제부터 우리 집 메뉴였어요? 언제부터라니? 너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줬잖아. 왜? 아니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런데 엄마, 김치는 왜 항상 물에 헹궈서 주세요? 엄마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 원래 매운 거 못 먹잖아. 그래서 순하게 해서 주는 거야. 왜? 이제 매운 걸 먹고 싶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한테 맞춰서 한국 음식을 순하게 만들어주신 거였구나. 한번 원래 김치 맛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 엄마는 정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너 라면 먹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네. 좋아. 내일 새로 담근 김치로 줄게. 그 순간 저는 뭔가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에밀리가 평소보다 더 두꺼운 공책을 들고 나타났어요. 제이슨, 이거 봐.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찾아서 들었어. 이제 한글 자모음을 다 외웠다고. 정말? 벌써? 공책을 펼쳐보니 기역, 니은,
디귿부터 아, 야, 어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써놓았더라고요. 심지어 발음 기호까지 적어놨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어렸을 때 한글 배울 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너는 어떻게 배웠어?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 순간 멈칫했어요. 사실 저는 한글을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났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잘 기억 안 나. 집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 와, 부럽다. 나는 비읍이랑 피읍 차이도 아직 헷갈려.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에밀리가 한글로 라면을 써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그녀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도전이구나. 라면은 리을, 아, 미음, 여, 니은이야. 이렇게 써봐. 에밀리는 혀를 내밀고 정말 열심히 따라 썼어요.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제법 그럴듯했어요. 맞게 썼어? 응, 잘했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에밀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제가 더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라면을 사러 매점에 갔어요. 에밀리는 여전히 신라면과 씨름하고 있었지만 저는 좀 더 도전적인 선택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톰 선생님, 혹시 더 매운 라면은 없나요? 더 매운 거?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정말 매우니까 조심해. 불닭볶음면. 패키지만 봐도 무시무시했어요. 빨간색도 신라면보다 훨씬 강렬했고 핵불닭이라는 글자가 도전적으로 느껴졌어요. 제이슨, 정말 그거 먹을 거야? 나는 아직 신라면도 반도 못 먹는데. 한번 도전해볼게.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뭔가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인인 제가 한국의 가장 매운 라면을 못 먹을 리는 없잖아요. 첫 한 입을 조심스럽게 먹었을 때. 우와, 정말 매웠어요. 신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매운맛이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정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밀리는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했어요. 제이슨, 괜찮아. 무리하지 마. 괜찮아. 마실 것만 좀. 물을 벌컥 마시고 다시 도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보다 덜 매웠어요. 세 번째는 더욱 괜찮았고요. 이상하다. 점점 덜 매워지는 것 같은데. 15분 후, 저는 불닭볶음면 한 그릇을 완주했어요. 에밀리는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제이슨, 너 정말 한국인이 맞구나. 이건 뭐 슈퍼파워 같은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약속하신 진짜 김치를 받았어요. 물에 헹구지 않은 원래 김치 맛이었어요. 첫 한 입. 매웠지만 불닭볶음면을 먹고 난 후라서 그런지 할만했어요. 그리고 뭔가 깊은 맛이 있었어요. 새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고 아삭한 식감도 좋았어요. 어떠니? 너무 매워? 아니요. 맛있어요. 왜 지금까지 이 맛을 안 알려주신 거예요? 엄마는 정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훈이가. 아니, 제이슨이 이렇게 매운 걸 잘 먹을 줄은 몰랐어. 어렸을 때는 김치 냄새만 맡아도 싫어했는데. 엄마, 혹시 다른 한국 음식도 있어요? 떡볶이 같은 거? 아빠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끼어드셨어요. 제이슨, 너 요즘 뭔가 달라졌구나. 갑자기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네. 그냥 친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같이 경험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한국 마트에 가서 떡볶이 재료를 사올까? 엄마가 직접 만들어줄게. 정말요? 에밀리의 열정과 나의 혼란. 며칠 후, 에밀리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어요. 에밀리, 정말 대단하다. 언제 이렇게 늘었어? 매일 밤에 2시간씩 공부하고 있어. 한국 드라마도 자막 켜놓고 따라 읽고 있고. 너도 가끔 도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문제는 저였어요. 에밀리가 한국어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이슨, 고마워와 감사합니다의 차이가 뭐야?
하나는 격식체고 하나는 반말인데. 그럼 언제 뭘 써야 해? 글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한국인인데 한국어 문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니.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더 부끄러운 건 에밀리가 저보다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이슨, 추석이 뭐야? 한국의 큰 명절이라고 하던데. 추석? 그냥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떤 음식을 먹어? 어떤 활동을 해? 글쎄. 잘 모르겠어. 우리 집은 별로 안 해서. 에밀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문화를 모르는 거야?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정말 가슴에 꽂혔어요. 한국인인데 한국 문화를 외국인보다 모른다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추석, 설날, 한복, 전통 음식, K-팝 역사. 놀랍게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나는 정말 한국인이 맞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흥미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특히 음식 관련된 것들은 정말 신기했어요. 각 지역마다 다른 김치, 계절마다 다른 음식, 상황마다 다른 요리법. 왜 지금까지 이런 걸 몰랐을까? 주말에 엄마와 함께 한국마트에 갔어요. H마트라는 곳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압도당했어요. 온갖 한국 식품들이 가득했거든요. 지훈아, 여기 와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왔구나. 라면 코너에는 학교 매점에서 본 것보다 10배는 많은 종류가 있었어요. 불닭볶음면도 여러 종류가 있고 들어본 적 없는 라면들도 많았어요. 엄마, 이거 다 다른 맛이에요? 그럼 각각 특징이 있지. 너 요즘 라면을 좋아한다며? 몇 개 사볼까? 네. 그렇게 저는 5종류의 라면과 떡볶이 재료, 그리고 여러 종류의 김치를 사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만든 떡볶이를 먹었을 때의 충격은 정말 컸어요. 매콤달콤한 맛이 라면과는 또 다른 중독성이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엄마도 오랜만에 만들어 보네. 어렸을 때는 떡볶이 좋아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걸 먹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 매운 거 싫어한다고 해서 안 만들어준 지가 오래됐어. 순간 깨달았어요. 저한테 맞춰서 한국 음식을 멀리하게 된 게 아니라 제가 한국 음식을 거부해서 가족 전체가 한국 문화에서 멀어진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왜 한국 명절을 안 쇠어요? 아빠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너와 내 형이 어렸을 때 한국 문화보다는 미국 문화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영어도 완벽하게 해야 하고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럼 아빠, 엄마는 한국이 그리우지 않으세요? 아빠와 엄마는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립지. 하지만 너희가 잘 자라는 게 더 중요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부모님도 저희를 위해 자신들의 문화를 포기하신 건지도 모르겠다고. 월요일 학교에서 에밀리에게 주말 이야기를 해줬어요. 와, 정말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다고. 부럽다. 에밀리, 너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을래? 엄마가 한국 음식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면 환영하실 것 같은데. 에발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정말, 정말로 한국 가정에 진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금요일 오후, 에밀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엄마는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가셔서 온갖 한국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김밥, 그리고 제가 요청한 떡볶이까지.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엄마는 정말 놀라셨어요. 어머, 한국말 할 줄 아는구나. 어디서 배웠어? 온라인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이슨이 가르쳐줬어요. 그 말에 엄마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식탁에 앉은 에밀리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와, 이게 진짜 한국 가정식이구나. 드라마에서 본 것과 똑같아. 에밀리,
천천히 먹어. 매운 거 많으니까 조심해. 괜찮아요. 제이슨 덕분에 조금씩 매운 거에 적응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매우긴 한데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 라면과는 완전히 다른 매운맛이에요. 저도 같이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온 엄마의 한국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고 특별한 건지를요. 그동안은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이슨 엄마, 이 김치는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 입맛에 맞게 직접 담그지. 와, 대단해요. 저도 김치 담그는 법 배울 수 있을까요?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동안 한국 문화에 무관심했던 제 친구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까 신이 나신 것 같았어요. 물론이지. 다음에 김치 담글 때 알려줄게. 제이슨도 같이 배워야겠다. 저도요? 당연하지. 너도 한국 사람인데 김치 담그는 법은 알아야지. 그날 저녁, 에밀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제이슨, 너희 가족 정말 좋다. 그리고 너 엄마가 만든 한국 음식 정말 최고였어. 고마워. 사실 나도 오늘 깨달은 게 많아. 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국적인 줄 몰랐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도. 에밀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이슨,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부러워. 나를. 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잖아. 한국어도 할 줄 알고 한국 음식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고 한국 문화가 너의 DNA에 있어. 나는 밖에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데 너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월요일 학교에서 에밀리는 지난 주말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신나게 해줬어요. 제이슨 집에서 진짜 한국 가정식을 먹어봤는데 정말 대박이었어.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모든 게 완벽했어. 정말. 제이슨, 너희 집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집 음식에 대해 별로 자랑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긴 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도요. 갑자기 여러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점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저와 에밀리가 매일 라면을 사 먹는 모습을 본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라면을 시도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이슨, 너는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어? 추천 좀 해줘. 처음으로 제가 한국 음식 전문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초보자면 너구리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신라면보다 순하거든. 그럼 매운 거에 도전하고 싶으면 불닭볶음면. 하지만 정말 매우니까 각오하고 먹어. 톰 선생님도 라면 주문을 늘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어요. 제이슨, 너 덕분에 라면 매출이 3배나 늘었어. 혹시 다른 한국 음식도 추천해 줄 수 있어?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고 살았구나.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한국어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그리고 한국 문화도 더 알고 싶어요. 추석이나 설날도 제대로 쇠고 싶고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훈아, 사실 우리도 그동안 한국이 그리웠어. 하지만 너희가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이제는 괜찮아요. 미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일 수 있잖아요. 에밀리를 보니까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서툴었지만 뭔가 뿌듯했어요. 몇 주 후, 에밀리와 저는 함께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회원이 5명밖에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주 다른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K-팝 댄스도 배우고 에밀리는 여전히 저보다 한국 역사를 더 잘 알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배워나가는 게 즐거웠거든요.
제이슨, 다음 주에 김치 만들기 체험 어때? 좋아. 우리 엄마께 부탁해볼게. 학교 급식실에서도 한국 음식의 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월 1회 한식 메뉴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그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 자문위원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에밀리가 한글 공책을 보여준 것, 제가 신라면 한 그릇을 도전해본 것.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제이슨 김이면서 동시에 김지훈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운 음식도 이제 전혀 문제없이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즐겨 먹어요. DNA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부모님의 변화예요. 이제 우리 집은 완전히 한국 가정이 되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명절을 쇠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해요. 에밀리는 여전히 저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제이슨,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 문화를 피하려고만 했는데. 그러게. 나도 신기해. 그때는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을까? 아마 진짜 자신을 몰랐던 거 아닐까? 이제는 진짜 너를 찾은 것 같아.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뿌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랑스러워 할 것인가? 지금도 매일 점심시간에 라면을 먹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빨간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김지훈이다. 한국계 미국인이고 그것이 내 자랑이다. 그리고 옆에서 여전히 한글 공책에 열심히 뭔가를 쓰고 있는 에밀리를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진짜 제 자신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저의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제 뿌리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라면 한 그릇이 바꾼 제 인생.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앞으로도 저는 매운 것을 계속 도전할 거예요. 음식으로든 인생으로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한국인의 DNA는 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